안녕하세요. 위대한 요리장의 생애와 맛있는 맛 이야기 요리사랑 연구소 김강호TV 김강호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늘 없이 잘 먹는다 아빠 요리교실 그 11번째로 요리에서 가장 기초가 될 수 있는 치킨 스탁, 다시 말해서 닭육수를 만드는 법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스톡은 먼저 넓은 의미에서는 살코기, 뼈, 생선, 채소 등을 우려낸 육수나 국물을 말하고, 좁은 의미에서는 그렇게 우려낸 국물을 고용화된 상품을 말합니다. 스톡은 당연히 서양 요리에서 많이 사용하지만 이제는 우리나라 음식의 퀄리티가 높아지면서 한국에서도 스톡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요리장 조엘 로부숑은 훌륭한 요리와 안 좋은 요리의 차이는 백지한장이다. 훌륭한 요리장은 절대 요리에 관련된 타협을 하지 않는다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훌륭한 요리장은 기본에 충실하여야 하며 하나같이 공들여 만드는 육수를 요리의 베이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육수의 종류는 크게 4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그것은 치킨과 비프, 야채, 그리고 생선 스톡입니다. 1789년 프랑스 대혁명 때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가 파리 콩코드 광장에서 단두대로 처형되고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된 베르사유 궁전에 수없이 많은 요리사들이 파리 도심지의 샹젤리제 거리로 몰려들어 육류, 생선, 채소, 향신료 등으로 맑게 우려낸 스탁의 일종인 부용을 팔게 되면서 일반인들은 그 육수를 마시면 원기가 회복된다는 말로 레스토레, 즉 원기를 회복시킨다라는 뜻의 레스토랑으로 불리우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가지 육수를 만드는 방법 중에서 가장 활용도가 높은 치킨 스탁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킨 스탁은 닭고기를 우려낸 맛이 나는 스톡을 의미하며 국적을 막론하고 요리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육수를 말합니다. 그러면 먼저 김강호 교수의 직강을 통해서 치킨 스탁을 만드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 프랑스 요리. 오늘 대한민국에서 최고 맛있는 육수를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것은 스톡이 무엇인가, 지금 방금 얘기했지만 스톡의 특성이 무엇인지, 종류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조리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봅니다. 자, 스톡의 특성은 뼈나 채소, 향신료를 알맞게 비율로 넣어서 적당한 시간 동안 끓이면 그 결과물에 따라 그 특징이 나타나는데, 이 소스를 왜 만드냐? 스톡의 맛은 그 스톡을 쉽게 판별할 만큼 충분히 독특해야 하고요. 그 재료 본연의 맛이 나와야 되고, 요리에 사용되는 다른 재료의 맛을 좌우할 만큼 너무 강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월계 수입을 지나치게 남용해서는 안 된다. 클로버를 지나치게 남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 있어요. 왜냐하면 주재료의 맛에 변형을 주면 안 되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톡은 소스나 스프의 기본이고 채소나 곡물 요리의 매체가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스톡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음식의 맛이 좌우가 된다. 이런 얘기. 그러면은 스톡의 종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종류. 스톡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크게 흰색과 가색 두 종류로 나누는데 특히 중국 요리에서는 스톡을 두 가지 사용하고 일본 요리도 마찬가지죠. 육수를. 하지만 이 디테일하게 프랑스 요리는 서양 요리는 이 4가지 종류에 따라서 화이트, 브라운, 채소 이렇게 4가지로 나누는데 비프 스탁 소고기로 만든 거죠. 치킨 스탁 가금류로 만든 거죠. 생선 야채. 일반적으로 육수의 종류는 크게 4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그것은 치킨과 비프, 야채, 그리고 생선 스톡입니다. 육류를 할 때는 이 비프 스탁을 사용하고, 근데 가금류 요리를 할 때는 이 가금류를 사용하고, 해산물 요리, 즉 생선 요리 할 때는 생선 스탁, 피시 스탁을 사용하고, 야채 요리를 사용할 때는 야채 스탁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야채 스탁은 우리가 생소한데 야채 스탁 무시하면 안 됩니다. 베제타리안 채식가가 사양의 30%가 많아요. 그래서 특일급 호텔에서는 이 채식가 전문 메뉴를 의무적으로 다 갖춰놓고 있습니다. 스톡의 조리법하고 보관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죠? 조리 기구는 단순하게 끓여서 보관하는 건데, 이 스톡은 매일 끓이는 것보다도 우리가 합리적으로 쓰기 위해서 끓여서 한 15일에서 30일 정도 보관해 놓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룸에 가면, 그 냉장고 룸에 가면은 항상 비프 스탁하고 생선 스탁은, 그 다음에 치킨 스탁은 구비되어 있죠. 필요한 만큼 내어가고, 호텔 같은 경우는 메인 주방에서 항상 끓여놓고 딜리버리, 각 레스토랑에 딜리버리를 해줘. 그게 합리적이니까. 저 조리법은
여러분 다 알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찬물로 일단 시작을 해야 돼요. 찬물로 핏물을 뜨거운 물로 식히게 되면 입고 경직되기 때문에 근육이 찬물로 식히고 그 자연적 친화작용을 활용하고 거품을 제거한 다음에 약한 물로 오래 끓이도록 하고 채소 및 향신료를 투입하고 알맞은 조리 시간인데 양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이 고급 요리일수록 라이트하게 만드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20분 정도가 적당하다고 봅니다. 옛날 클래식 음식 오래 끓였지만 4시간 끓였지만 요즘에는 라이트한 메뉴가 추천이기 때문에 20분에서 40분 정도 말아봅니다. 그 다음에 건드면 되겠습니다. 자, 보관 방법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15일 정도 냉장고에 보관해서 쓸 수 있는데요. 또 호텔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박스로 큰 박스로 냉동을 시켜야 됩니다. 냉동을 시키면 한 달 내지 2달까지도 보관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장기간 보관이 가능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부터 화이트 스톡의 대명사 치킨 스탁을 만드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일반 가정에서는 치킨 스탁을 만들 수 없다 보니까 시중에 판매되는 치킨 스탁 MSG를 넣어서 만든 닭고기 맛 베이스 조미료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치킨 스탁은 비프 요리나 생선 요리나 야채 요리나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비프 스탁에 보다도 이 치킨 스탁의 활용도 훨씬 더 높다. 그래서 이 치킨 스탁의 아이템을 가지고 왔습니다. 핏물을 완벽하게 제거한 닭이 중닭이 한 마리 들어가고 핏물이 완전하게 제거가 됐죠. 한 마리 들어가고 그다음에 닭뼈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물이 들어가는데 우리는 저 정도의 크기의 물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샐러리. 샐러리는 여러분 다 알겠지만 샐러리는 이 파란색 부분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파란색 부분을 다 잘랐어요. 아깝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 파란색은 스탁의 색깔에 화이트 소스의 색깔에 스탁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 줄기만 사용한다. 줄기만 샐러리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후추도 화이트와 블랙이 있지만 그 화이트 스탁을 만들 때는 화이트 소를 대파를 사용해야 되겠죠. 이걸 사용하면 안 돼. 색깔이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탁해지기 때문에 바보가 아닌 이상 화이트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대파도 마찬가지로 대파는 여러분 보다시피 흰색과 이 파란색인데 파란색 줄기는 전부 다 잘라버리고 적당한 소비는 경기를 원활하게 한다. 버리고 최고의 부분만 손님은 이미 이 음식에 대한 대가를 지불을 했거든요. 대가를. 그래서 가장 좋은 부분만 생선의 머리와 꼬리는 버려야죠. 아깝다고 손님한테 주면 음식이 퀄리티가 떨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모든 식재료 가장 좋은 부분만 식탁에 영향을 주지 않는 좋은 부분만 사용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양파 월계수잎이죠. 월계수잎. 월계수잎. 월계수잎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이유는 식탁을 사용할 때 학생들이 이 실수할 수 있는 요건 중에 하나가 이게 이 식재료를 너무 남용한다는 거예요. 월계수잎. 향이 굉장히 강해서 음식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줍니다. 이걸 많이 써서 오히려 과다. 적당히 써서 음식을 돋궈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북해가니를 사용을 하는데요. 북해가니를. 북해가니는 여러분 알다시피 불어라고 얘기했고 북해 결혼식 때 던질 때 만드는 다발 곧 다발처럼 생겨가지고 북해라고 얘기했고 여기는 양념을 가니식에 집어넣었다 이런 북해가니입니다. 그래서 이 식용 귤을 이용해서 대파 흰색 줄기를 이용해서 가운데 각종 향신료를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 내용을 보니까 대파에 대충대로 흰색 국물을 사용했죠. 대파에 샐러리, 파슬리 줄기, 양파, 콜라보, 후추, 월계수잎 등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깨끗하게 묶어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치킨 스탁은 서양 음식에만 쓰일 것 같지만 중국 요리에서도 자주 쓰이며 기스면을 비롯한 면 종류나 싹스핀 요리에도 쓰이고 짬뽕도 치킨 스탁을 사용하여 만들고 인기가 많은 꼬꼬면도 치킨 스톡 베이스로 만든 라면입니다. 잠길 정도만. 자, 처음에 끓기 시작하죠. 여기서 뭐 거품 걷어내려고 하지 말고 처음에 끄면 한번 불필요하게 젓지 말고 그대로 내버리고 그냥 한번 떠서 바로 찬물에 끓입니다. 찬물을 먼저 틀어주고요. 흐르는 물에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한 번 뒤에
블렁시 데친다는, 우리나라로 데치는 거죠. 데치는 거. 네. 데쳐서 자 건져내고요. 자 불필요하게 너무 흔들 필요 없어. 자 건져내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중요한 게 자 이 냄비를 냄비 봐봐. 자, 이 냄비를 자, 깨끗하게 냄비를 완벽하게 자 깨끗하게 닦습니다. 하나도 없이. 이게 중요하다. 이게 이게 불순물이다. 교수님 너무 이거 까다로운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세계 최고의 요리를 만든다고 생각하고, 네, 세계 최고의 요리를 만든다고 생각하고, 자 자세히 임해주기 바랍니다. 이게 4리터짜리거든, 4리터. 자 4리터의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자 중닭이 자 깨끗하게 씻었기 때문에 중닭이 자 2마리 집어넣고요. 원래 하나만 집어넣고 살이 있으면 집어넣는데 우리가 살은 사용하지 않고 치킨에 불필요하게, 호텔도 아니고. 자 우리가 자 4리터의 결과물을 자 얻기 위해서 자 치킨이 중닭이 2마리가 들어갔고, 자 재료를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게 양파죠. 양파인데 우리가 좋은 양파도 있지만 좋은 양파 쓸 필요 없죠. 스탕 만드는데 여러분 슬라이트 쓰는데 한 이 정도의 양. 자 양파를 일단 집어넣고요. 자 차가운 상태에서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샐러리가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샐러리 자 줄기 부분, 색깔에 영향 있는 부분은 제하고, 자 껍질을 벗길까요? 껍질을 벗길 필요는 없어요. 불필요하게. 자 인건비가 다 돈이잖아, 그지? 인건비가. 그래서 얘도 그대로 뭐 불필요하게 뭐 토막을 내도 되지만 토막을 안 내도 상관없고 통째로 걸러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얘도 맛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버리고요. 그 다음에 흰색 부분만 사용합니다. 흰색 부분만. 더 고급 요리를 할 때는 자 이 가운데를 더해놔서 이 가운데 심을 이게 맛에 영향을 준다고 해서 이거를 자 빼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안 빼도 요거는 그냥 집어넣어 통째로 자 사용을 하고, 자 월계수잎이 북해간면에 들어있죠. 들어있죠. 들어있는데 월계수잎을 하나 정도 양에 더 집어넣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페파는 자 화이트 대신 블랙 대신 화이트를 사용할 거고요. 한 10개 정도, 한 요 정도 집어넣을 겁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소금은 절대 하면 안 되고, 이거 완성될 때까지. 자, 불에 올리는데요. 자, 이때 주의할 거는 너무 세지 않고 중불에, 찬물에 다 올려놓는다. 그 다음에 불필요하게 젖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첫 번째 불이 올라올 때, 제일 먼저 올라오는 게 뭐예요? 지금 우리가 한번 튀겼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름이 보이죠, 이게? 기름이 절대 있으면 안 돼, 기름이. 그래서 처음에 올라올 때 걷어주는 것이 그 동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결과물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이거를 건더기를 바로 쓸 때는 키친타올을 이용해서 호텔에서는 이렇게 사용하고 이렇게 걷어. 이게 물보다도 이 기름이 훨씬 더 흡수력이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걷어는 걸 사용합니다. 호텔에 뜨거울 때 사용할 때는. 완벽하게 없다고 판단이 되면 자 물을 뜰 때 자 1인분만 담는데요. 자 이게 콘소메 볼인데, 자 이 볼은 자 7부 이상 다 채우고, 자 귀때기가 양쪽에 귀가 있는 것은 들고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스푼을 안 놔도 됩니다. 지금까지 훌륭한 요리가 만들어지는 첫걸음 치킨 스탁을 만드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아무쪼록 마늘 없이 잘 먹는 대한민국 남성들이 되는 그날까지 요리의 기본이 되는 닭육수를 잘 섭취하셔서 가정에서 사랑받는 구독자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상으로 요리사 랑연구소 김강호TV 김강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